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미지톡톡 산모교실의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모교실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입히기, 식기기, 먹이기, 재우기, 그 다음에 놀이, 나들이, 또 산모용품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렇게 다 꾸며봤고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신생아 면종류, 의류 종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오가닉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닉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가닉은 말 그대로 그 실을 추출하는 그 농장이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농장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오가닉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전혀 쓰지 않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얼마나 기준이 까다롭냐면 그 농장에서 화학 제품을 쓰던 뭐 트랙터나 어떤 농기구들을 사용하면 오가닉 농장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구분을 시켜야 되고 전혀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농장이다 보니까 비싸요. 그 대신 우리 아이한테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소재 오가닉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좋겠죠. 그래서 오가닉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신생아만큼은 오가닉 소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입히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입히기. 베네 저고리부터 모자, 손싸개, 발싸개, 손수건, 양말, 그다음에 바디슈트하고 우주복까지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베네 쪼고리가 요거예요. 되게 귀엽죠. 그렇죠? 베네 쪼고리는 이렇게 보시면 언제든지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게끔 다 트여져 있어요. 거의. 예. 여기 보시면 요 손목을 좀 덧대는 느낌이 들죠. 보이세요? 요거는 손싸개 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네 쪼고리인데 손싸개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없는 제품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만지고 눈을 비비고 할 때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손이 예쁘게 가려져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손싸개 대용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옷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뭐 손목, 발목 다 있고 뭐 지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언제까지 입힐 것 같아요? 예, 태어나서 보통 한 달 정도 입히는 거라서 요거는 한 개 정도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아이들은 금방 젖어요. 예, 잠을 한두 시간만 자도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모유를 먹더라도 뭐 잘 뱉어내요. 조금씩 잘 뱉어내고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축축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계속 살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한 3-4벌에서 한 4-5벌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5벌 정도를 체크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쇼핑백에 제가 수건하고 타올하고 베네 쪼고리를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생아 모자예요. 모자. 손바닥만 하죠? 되게 귀엽죠? 사실은 아이들은 머리를 통해 가지고 땀 배출도 많이 하고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뭐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오한이 올 수도 있어서 모자는 실내를 할지라도 자주 씌워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자가 또 금방금방 땀에 젖을 수가 있어서 매번 빨 수도 있지만 잠깐 널어놓으면 금방금방 마를 수 있게끔 되고, 아이가 땀이 많고 흠뻑 젖었을 때는 모자를 갈아주시거나 잠깐 벗겨주시거나 해서 열 손실을 좀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모자가 필요하고요. 외출을 할 때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모자를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속사계라고 나오죠.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는 잘 때 본인들이 움직이는 손짓 발짓 때 놀래가지고 잠을 깨요. 그래서 속사계 같은 걸로 온몸을 잘 싸주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말아서 싸주면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해요. 속사계 역시 많이 땀에 젖고 그러겠죠. 그래서 속사계도 한 4-5개 정도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 밑에 속사계 밑에 보면 손싸개, 발싸개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손싸개, 발싸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게 뭐고 요게 뭘까요? 요거는 손싸개, 요거는 역시
네, 정말 찰떡같이 잘 맞춰주시네요. 네, 여기 손싸개죠. 베네 쪽으로 해서 손싸개 대용이 있지만 우리가 내복이나 바디슈트를 이렇게 입었을 경우에는 손싸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싸개를 통해 가지고 상처를 보호할 수 있게끔도 하고, 발싸개 같은 경우는 모자처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이렇게 좋아요. 양말 같은 경우는 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싸개로 해서 대용을 하셔도 되고, 예쁜 양말 시켜주면 또 외출하는 또 드레스 코드에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양발을 준비하셔도 되고, 그냥 발싸개로 그냥 다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의류고요. 그 다음에 가제 손수건을 한번 볼 거예요. 가제 손수건은 요거는 이제 밤부 소재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한데, 오늘 쇼핑백에 보시면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거 한 번 쓰면 또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 있고, 외출할 때도 뭐 기저귀 가방이나 우리 외출 백에다가도 몇 개 넣어놓고, 구매할 때 서비스로도 받지만 또 모자르면 추가 구매해서 30장, 40장, 50장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물티슈 대용으로도 닦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턱바지는 아기가 입에 물고 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좀 안전한지, 오가닉 소재인지, 아이한테 트러블이 없는지, 이렇게 이 앞에 보면 이 제품은 여기 또 솜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목 주변에는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고요. 전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예요. 그래서 모유를 수유하거나 분유를 먹거나 뭐 아니면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뭐 잠깐 조금씩 토하거나 할 때도 요걸 하게 되면 당연히 턱바디가 받아주니까 요것만 교체하는 하면 또 좋고 하니까 요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체크를 하시면 저는 한 3개 정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복하고 바디슈트, 우주복 이 3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3가지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상하의가 있는 거 요거는 내복, 내의 얘기하시면 되고, 요거는 밑에 하의가 없지만 쉽게 뚫려 있는 거 바디슈트 아니면 실내에서 많이 편하게 이용하고 온도가 뭐 날씨가 좀 따뜻하거나 할 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주복이죠. 우주복의 장점은 아이 배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앓이를 많이 할 수 있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엄마가 잠깐 딴 거 할 때 아이가 위에가 올라가 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디슈트도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네이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외출할 때 입어도 되는 거고, 한여름에는 뭐 물론 네이까지는 필요 없겠죠. 이렇게 우주복 얇은 소재도 있고 두꺼운 소재도 있으니까 출산일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보시면 바디슈트인데 밑에가 또 버튼이 잘 돼 있어요. 쉽게 기저귀 체인징 할 수 있게끔 되게 잘 돼 있는 제품이고, 역시 우주복도 이렇게 돼 있어서 위에만 트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하의 쪽이 전부 다 이렇게 버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기저귀를 갈 수 있게끔 어디서나 이렇게, 네, 이런 제품들 잘 보시면 엄마들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이도 체온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내복이죠. 내복. 이렇게 면 종류를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면 금방입니다. 또 아이 또 태어나면 정신없이 한 3개월 지나가죠. 또 6개월 지나가죠. 언제 또 추가 구매하고, 뭐 그래도 아이 제품인데 눈으로 좀 보고 사고 싶고 사이즈도 알고 싶고 색상도 보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사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어느 정도씩 수량이 필요하고 1년 이내에는 한 번에 다 준비를 해도 다 쓰는 거예요. 다 입고 쓰는 건데 너무 많이만 안 사놓으면 다 쓰고 오히려 부족할 정도니까 한 번에 준비하고 오가닉 제품을 해놓으면 아이의 피부 트러블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면 제품 입히기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식기기로 넘어갈 거예요. 아기 욕조하고 탕 온도계, 그 다음에 뭐 샴푸, 바디워시, 뭐 로션하고 크림들,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나 세정제, 기저귀하고 비데, 교환대, 면봉, 물티슈 같은 이렇게 아이를 씻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놨어요. 아기 욕조가 맨 처음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아기 욕조를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뭐 대학 같은 데다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아이가 잘 못 서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아기 전용 욕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을 거예요.
움푹 파여 있는 만큼 위에는 올라왔고 밑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소재가 엉덩이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으면 자연적으로 반은 누우면서 앉히게끔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씻기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물론 하나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생각보다 엄청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 목욕용하고 또 헹굼용 이렇게 두 개를 하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를 다 세팅을 해놓고 탕 온도계를 우리가 같이 넣어놓죠. 그래서 탕 온도계를 두 개를 사가지고 양쪽으로 다 넣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두 개까지 필요 없다, 하나로 나는 할 거야 그러면 하나로 해서 탕 온도계를 담궈 놓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통 목욕은 몇 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대략 몇 도? 40도, 37도, 38도. 38도하고 40도 얘기하신 분 누구죠?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요거는 태안 튼살 크림이에요. 저희가 프랑스에서 직접 수입을 한 제품인데요.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 카메라 저기 있으니까 한번 봐야죠, 우리가. 카메라를 엄청 의식해야지, 우리는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혀 안 틉니다. 네, 돌아가세요. 네, 네, 꾸준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38도에서 한 40도 정도로 맞춰 놓는다고 해요. 네, 보통. 그래서 뭐 탕온도계가 없다, 어디를 외출했는데 없다 그러면 팔꿈치 온도로 해서 좀 따뜻하다 할 그 정도 온도가 38도에서 40도라고 하고요. 처음에 목욕용은 그 정도로 하고 헹굼용은 그 정도보다 똑같거나 한 1, 2도 정도, 그러니까 한 40도 정도로 헹굼을 좀 더 따뜻하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받아놓고, 양쪽에 받아놓고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헹굼 내시고, 중간에 온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탕온도계 넣어놓고 좀 더 추가로 따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식히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네, 되게 부드럽고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에 쓰고 싶어도 앉게 돼 있죠. 아이가 힘이 없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서 등에 기대면서 하니까 엄청 편안하게 씻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계속 누워버리니까 아이가 씻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고 두 개도 포개 놓으면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편하게 목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놓고 우리가 탕 온도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목욕용, 헹굼용, 탕 온도계 한 다음에 베이비 샴푸라고 나와요. 그래서 샴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샴푸하고 바디워시 이렇게 제품들이 있어요. 샴푸는 당연히 헤어 제품이다 보니까 머리카락, 헤어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모발에. 그리고 바디 제품은 수분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잘 세척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톡톡하죠? 거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원 제품이라고, 신생아 올인원 제품이 거의 요걸로 많이 써요. 머리도 별로 없을 뿐더러 모발도 많지 않고 너무 작으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신생아 올인원 제품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발이 자라고 그러면 샴푸로 모발 전용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샴푸를 추가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헤어 제품을 따로 썼을 때는 바디워시를 해도 되고, 올인원 제품 남아있다면 그걸로 계속 바디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목욕이 끝나서 다 헹구고 나왔는데 아이 체온 조절을 또 해야 되고 갑자기 또 추워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수분이 많이 날아가죠.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타월, 이런 걸 이제 목욕 타월이라고 말하는데 이걸로 아이를 감싸주면 되겠죠. 예. 이런 목욕 타월은 최소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은 게 3개 정도 체크를 해놨어요. 예. 그렇죠? 저랑 닮았죠? 네.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속삭이 대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올을. 네, 속삭이는 거의 잘 때 아이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재울 수가 있어서 속삭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운
또 밤부 소재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욕 타올을 하고, 목욕 타올 말고 요 아기 타올이라고 일반 타올이에요. 일반 수건이죠. 요거는 이제 손발을 닦거나 목욕까지는 안 하더라도 수시로 쓸 수 있는 거, 사이즈가 작죠. 요거는 좀 더 여러 장. 그래서 요거는 한 4장 정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쓰는 타올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엄마 아빠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아빠 뭐 여러 가지 오염이나 그런 게 많지는 않아도 작은 거라도 아이한테 섞이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신생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별개로 따로 두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아기 타올, 목욕 타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올로 아이를 잘 싸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바로 보습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베이비 로션이 또 필요하겠죠. 베이비 로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베이비 로션, 신생아용이라고 딱 나와요. 뭐든지 거의 이런 제품들 보면 신생아용 또 유아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신생아용은 보통 6개월 이전, 6개월 이내에 뭐 길게 봤을 때는 한 뭐 돌 전까지 신생아라고 보는데, 6개월 이전의 신생아용은 좀 더 저자극이고 좀 더 고보습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아용은 그 이후에 돌 이후에 좀 어린 아이들 위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로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 몸에 다 쓰는 로션이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로션 바로 밑에 보면 수딩 크림이라고 있어요. 수딩 크림. 수딩이 우리가 진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딩 크림은 뭐 한 여름에 뭐 외출을 뭐 아이 데리고 뭐 떼아볕으로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노출이 좀 됐다, 아니면 좀 많이 건조하다, 아니면 잠자기 직전이라든지 그럴 때 좀 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션처럼 아주 큰 사이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바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수딩 크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발진 크림이에요. 발진 크림. 체인징 인텐시브라고 이 제품은 바이오더마인데요. 제가 바이오더마를 산모교실에서 강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더마 본사 가가지고 6시간씩 2번 교육받고 와가지고 제품들을 잘 알아요. 예. 체인징 인텐시브라고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이 발진 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을 코팅을 시켜가지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진 같은 건 어디에 많이 일어나죠? 엉덩이, 그쵸. 기저귀 통해 가지고 엉덩이 짓물릴 수 있고 발진이 생기고, 뭐 목 같은 데라든지 겨드랑이나, 그쵸, 사타구니나 엉덩이 이런 곳인데, 이 제품은 피부에 이제 장벽을 보호해주고 코팅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코팅을 시켜주니까 일반 로션하고 달라요. 번뜩번뜩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스며들면서 말라요. 그러면 코팅이 돼서 아무래도 헐거워지고 발진이 있는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되고, 추가적으로 쓰라리거나 아프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다 발라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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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발바닥 원하시면 발바닥도 해드릴게요. 네. 네. 물티슈도 드릴게요. 네. 발라보세요. 이거 어차피 아이들 다 써야 되니까 나중에. 네. 네. 제니 인텐시브. 발진 크림 이렇게 조회해 보면 나와요. 발진 크림. 네. 기저귀 발진 뭐 이런 거니까. 네. 아무리 목욕을 잘 시키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잘 닦이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아이가 너무 살이 물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발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딱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갈 정도까지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이런 거 딱 준비해 놓으면, 한 개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발진 크림. 그 다음에 유아용 세제가 있습니다. 유아용 세제. 유아용 세제는 당연히 안전한 성분이고 피부 자극이 없는 거고, 또 천연 세제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제품들이 어린이 거는 많이 있어요. 예, 유아용은. 그래서 유아용 세제는 엄마 아빠가 쓰는 성인 세제랑 다르게 좀 더 민감한, 또 피부에 닿는
그런 면 종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세제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섬유 유연제도 같이 세트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동시에 구매를 해놓으시면 또 구분해서 세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좋은 제품 사가지고 좋게 세척을 하면 또 오랫동안 아이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균 세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우리가 먹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지고 하는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걸 다 세정할 수 있게끔 살균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탁망은 아이들 제품은 아무래도 되게 얇고 민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옷들을 뭐 아빠 뭐 청바지나 뭐 이런 거랑 같이 놀려버리면 손상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에다가 싸서 같이 세탁을 하면 또 되죠. 세탁할 경우에 하얀 제품들은. 그래서 요거는 뭐 사이즈에 작은 게 있고 좀 큰 게 있고 해서 세탁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요런 거는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어린이 전용 세탁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생아용 기저귀는 계열수마다 있죠. 계열수마다 단계별로 이렇게 스텝별로 사셔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기저귀를 할 때 아이가 피부 트러블이 별로 없고 잘 적응을 하면 그냥 일회용 기저귀 뭐 하기스나 뭐 이런 것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아이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그다음에 뭐 배변 이후에 잦은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하면 그 이유가 통풍 때문에 그러거든요. 천 기저귀보다는 일회용 기저귀가 통풍이 잘 안 돼요. 흡수성은 높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천 기저귀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천 기저귀를 처음부터 사용하시면 힘들죠. 엄마 아빠가 매일 빨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많이는 없는데 굳이 천 기저귀를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집해서 쓰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이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옛날처럼 고무줄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기저귀 커버라고 있어요. 기저귀 커버. 그래서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저귀 커버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기저귀를 먼저 써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천 기저귀나 기저귀 커버는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 항목 중에 천 기저귀 밑에 커버 밑에 보면 아기 비데라고 보이세요? 네, 아기 비데. 이게 이제 아기 비데 중 한 종류인데 아기 비데라고 해서 뭐 어디서 물이 나오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요게 이제 우리 그 세면대 있죠. 세면대에다가 요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에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세면대가 밑에는 들어가고 세면대 동그랗게 타일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모습으로 세면대에 고정이 되고요. 수도꼭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배변을 해서 응가를 하거나 아니면 소변을 많이 했거나 뭐 모르고 해서 이제 한번 물로 씻겨줘야 될 물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아이를 안고 와서 물 미지랑 온도 맞춰놓고 바로 편안하게 눕혀놓고요. 물 틀어놓고 바로 닦이는 거예요. 예, 목욕 대신 바로 닦이고 와서 기저귀를 가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욕실에 걸어 두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굉장히 유용해서 안방에도 있고 뭐 거실에도 있고 하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최소 한 개 이상 요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기 비데였고요. 아기 비데. 그다음에 아기 비데 밑에 기저귀 쓰레기통이라고 나오죠. 기저귀 쓰레기통 이렇게. 기저귀 쓰레기통은 다른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쓰레기통 뭐 크기는 뭐 비슷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일반 쓰레기들보다는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배변을 해서 아무리 기저귀를 잘 말고 해도 배변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종량제 봉투를 계속해서 조금 찰 때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베란다에 놔두고 하더라도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기저귀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2중 또는 3중으로 패킹이 돼 있어서 냄새가 좀 덜 올라온다. 예,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을 따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 기저귀 쓰레기통에 뭐 잡다한 거 다 안 넣고 기저귀만 넣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을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거기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냄새를 잘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저귀 교환대라고 여기 밑에 보이세요? 요거? 네. 그래서 보통 체인징 패드를 판만 가지고
사용을 해서 소파 또는 침대 같은 데나 뭐 거실에 놔두고 좀 쿠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쓰면서 아이를 거기서 갈기도 하는데요. 요렇게 높은 허리 정도의 높은 형식은 아이가 어느 정도는 좀 어려야 돼요. 아이가 이제 막 움직이고 막 뒤집기 막 하고 막 거의 하는데 올려놨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아 때 필요한 거죠. 신생아 때 필요한 거고, 아이가 좀 크고 잘 움직인다 하면 요 위에 있는 걸 떼가지고 체인징 패드 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 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용 손톱깎이가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귀엽죠. 손톱이 잘 깎일 것 같죠? 너무 작아서 깎이나 싶어요. 예, 이런 제품은 유아용 손톱깎이, 이것도 얼마나 비싸진 않아요. 근데 아이용 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유아용 면봉. 유아용 면봉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생아 면봉은 되게 작죠. 네, 당연히 사이즈가 작고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 정도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한 부분에 뭐 연고를 바른다든지 뭐 어떤 걸 떼낸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신생아 면봉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강 티슈예요. 구강 티슈. 구강 티슈는 요겁니다. 구강 티슈인데 입 안이잖아요. 이런 거는 아이가 뭐 갑자기 모유를 먹고 치카를 해야 되는데 잠이 들었어.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치카를 못 해줘. 이런 걸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했어요. 외출해서 어디 나갔는데 다 못 들고 오잖아요. 여러 가지를. 요걸로 이제 대체해서 구강을 청소해 준다. 요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하나 있으면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는 뭐 아이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필요하죠. 네, 이거는 아이가 잡았던 곳 여러 가지 아이를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닿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제품들 만지는 것도 다 닦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에 콧물 흡입기예요. 콧물 흡입기. 자동도 있고 뭐 수동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코가 막 찼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호흡도 잘 안 되고 막 짜증내고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 코 고여있는 콧물 빼주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좀 더 원활하게 호흡도 가능하고 잠도 쉽게 잘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아이 식기기였어요. 식기기. 자, 먹이기는 젖병, 그죠? 젖병, 젖꼭지, 뭐 그에 따른 브러쉬라든지 젖병 관련된 세정제, 뭐 건조대라든지 이렇게 젖병 소독기라든지 유축기, 그다음 수유, 쿠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젖병이죠, 젖병. 젖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신생아 때 먹는 양이 있고요. 아이가 좀 컸을 때 3개월 이후 6개월 또 돌 전까지 먹는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주 큰 240ml나 뭐 300ml짜리 큰 거 젖병을 사면 아이가 신생아 때는 조금 넣어서 먹이고 좀 크면 더 넣어서 먹이고 하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 맞아요. 배앓이를 해요. 공기가 많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배앓이를 하게 되면 또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에 맞는 사이즈를 보통 신생아 때는 뭐 60ml, 80ml, 100ml 이하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140, 160ml짜리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건 이제 맥시멈이 160ml짜리. 요것도 작은데 80ml짜리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하고 보통 100ml 이상에서 140, 160짜리 이런 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개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한 3, 4개 정도 있어야 되고 이건 아끼지 마시고 위에 거 분리해서 더 큰 걸 교체하시는 거고 젖꼭지도 구멍이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에 따라서 빠는 양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뭐 240에 300ml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소재 잘 보시고요. 실리콘 소재도 아예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들을 당연히 나오겠죠. 그거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젖꼭지는 단계별로 나와요. 여기 보면 1개월, 스몰, 뭐 SS, M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열수마다 젖꼭지 나오니까 요거를 교체해서 쓰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거를 당연히 필요하고요. 단계별로 해야지 아이가 제대로 적당한 양의 모유가 또 분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닦을 때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먹는 텀블러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젖병 전용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조그만 거 있어요. 귀여운 거. 뭐죠? 그렇죠. 예. 젖병을 큰 걸로 닦고, 요 작은 거는 작은 걸로 젖꼭지로 닦아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젖병 세정제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젖병 세정제 나오죠. 젖병 세정제. 여기 있습니다. 젖병 세정제. 이렇게 젖병 세정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젖병만 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 제품을 해야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로 잘 세척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젖병, 젖꼭지, 젖병 브러쉬하고 세정제 같은 경우는 다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젖병은 한 4-5개 정도 있으면 좋고요. 젖꼭지도 갈아가면서 쓰는 거니까요. 젖꼭지를 또 아이가 잘 먹는다고 해서 뭐 보통 한 2-3개월, 3개월 정도 주기를 보는데 더 오래 쓰면 이게 끈적끈적하고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젖꼭지는 주기적으로 꼭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좋고요. 젖병 건조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거 없이 잘 말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도 말리고 젖꼭지도 말리고 젖병도 말리고, 근데 한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개, 여러 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 준비해서 다 말려 놓으면은 건조를 확실하게 시킨 다음에 하는 거죠. 건조대. 그다음에 건조대를 통해서 다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보관대가 있어요. 건조를 다 시키고 이렇게 보관대에다가 딱 보관을 전용 보관대에 시키는 경우 이렇게 있고, 경우에 따라 우리가 삶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소독기가 있어가지고 좋지만 삶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손으로 꺼면은 당연히 위험하고 하니까 이렇게 집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집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독한 이후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병 소독기가 나와요. 젖병 소독기 우리가 잘 세척을 하고 잘 말린 다음에 소독기로 갑니다. 소독기는 여기는 유팡 소독기를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토로 하고 열어 하고 말리고 통풍시키는 이런 것들 불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외선을 쏘고 말린다고 이렇게 이런 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세척을 하고 여기에는 아이 뭐 장난감, 딸랑이 물고 빨고 하는 것도 같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 말린 다음에 넣어놓으면 한번 소독이 되죠. 그런 거 넣어서 하는 소독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거의 다 구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유축기죠. 유축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필요가 없죠. 많이 부족하고 아이가 뭐 발육이 좋고 잘 먹고 아니면 젖이 많이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제 하고 양쪽으로 다 수유할 수 있게끔 이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어요. 모유 저장팩 유축기 다음에 나오죠.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냉동 보관하고 또 먹기 직전에 냉장 보관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분유나 모유 같은 거 특히 먹다가 남았죠. 이런 것들 잘 보관하고 또 먹여야 되겠죠? 아니죠. 다 끄덕끄덕 씹으면 안 됩니다. 남은 거는 버리세요. 버리시고 계속 재활용한다고 하지 마시고 먹다 남은 거는 과감하게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유 쿠션인데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뭐 해야 되니까 수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도 하고 아이도 눕혀놓고 앉혀놓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팔을 최대한 허리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프게 하려면 그런 거나 이런 눕혀놓고 앉혀놓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만져보 되게 촉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하고 요것도 되게 가볍고 그렇죠? 되게 가볍죠. 이런 것들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유 쿠션 같은 거는 뭐 베개 같은 걸로 이렇게 대용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딱 수유 전용으로 나온 게 있어야지 또 편해요. 예, 불편하지 않고 한 번에 딱 견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불안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유인데요. 분유는 보통 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에서 먹이는 분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 또 아는 지인들 언니나 뭐 통해서 어떤 게 좋다더라 아니면 첫째를 키웠던 경험이나 그런 거 통해서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분유를 많이 찾아서 하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유랑 분유를 같이 처음에 당연히 모유를 수유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족하면 분유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모유가 이제 끝나고 난 시점부터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키우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탁 의자이죠. 식탁 의자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죠. 이제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유식부터겠죠, 사실은. 같이 앉아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안전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가 밥 먹다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토케 식탁 아시죠? 네, 지금 난리 났죠? 이거. 네, 어쨌든 식탁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빠지고, 그다음에 안전벨트가 있고 높이가 또 단계별로 아이 사이즈에 따라서 높이가 또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탁에 같이 올려놓고 하시면 되고, 예, 뭐 놀이 같은 것도 하고 간식 같은 것도 줄 때도 하고. 그래서 식탁 의자 같은 경우는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편리하고 아이를 딱 앉혀놓으면 불안함이 좀 덜하고 고정을 잘 시켜놓으니까 엄마 아빠가 잠시 음식을 준비하고 뭐 가져올 때도 불안함이 좀 떨어지고 안정적이가 하다 보니까 식탁 의자는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뭐 2개는 필요 없겠죠. 예. 집이 한 150평 되면은 2개 정도 있어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시면 1개 정도면은 예,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아기 침대, 그다음에 이불, 베개, 담요나 겉사계 같은 거, 방수요, 그다음 바운서, 온도계, 체온계까지 이제 아기 재우는 용으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한번 묶어봤어요. 예, 아이가 잘 자려면 굉장히 포근함을 느껴야 되고, 그죠? 편안함을 또 느껴야 되고, 예, 잠자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깨지 않게끔 해야 되려면 아무래도 아이 전용 침대도 있어야 되고 아이 전용 요나 이불 있어야 되고 외출할 때 걸싸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바운서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편안하게 놀면서 잠도 자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먼저 아기 침대부터 볼게요. 아기 침대는 왜 필요하냐면 엄마 아빠와 함께 자는 침대도 중요하지만 분리수면이라는 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 아빠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리수면의 차원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 전용 침대는 펜스가 잘 쳐져 있어서 중간 낙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모기장 같은 것도 같이 엄마 아빠야 뭐 모기 물려도 되고 떨쳐볼 수도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출이 많이 되니까 모기장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잠깐 뭐 집안일을 보고 잠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이에 아이를 이렇게 펜스에 잘 놔두면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대부분 제품들이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예, 지퍼나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이쪽 문이 열리죠. 이쪽 문이 열리면 단계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높이 조절 보이시죠? 그래서 집에 있는 침대 높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침대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침대 높이에 맞춰 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한 다음에 옆에 문을 내리게 되면 높이가 똑같아지고 아이 침대는 엄마 쪽 보는 곳은 오픈이 돼 있고
뒤쪽은 펜스가 다 돼 있어가지고 아이랑 아이 컨택도 되면서 놀아주면서 재우고 또 분리수면도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침대들은 꼭 필요하고 대부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바퀴도 돼 있어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뭐 이거를 외출용으로 가는 경우 저쪽에 보시면 뭐 이동용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일주일 가 있는다든지 그러면 갖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가서 펴서 이렇게 아이만 또 분리수면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제품들은 이 안에 기저귀 체인징 패드를 또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정시킬 수 있게끔 돼 있죠. 예,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 기저귀도 갈아도 되고 뭐 그런 기능도 추가가 돼 있고 높이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돼 있고 이런 끄는 스트랩은 접어서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처럼 옛날에는 정말 원목 있죠. 완전 가구 같은 원목으로 침대가 한때는 유행을 했었어요. 오래됐죠. 아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흔들려요. 완전히 견고한 건 없어요. 거의 이렇게 흔들리고 편안한 걸 취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침대를 아이 전용 침대를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좋고요. 아기 이불을 한번 볼 거예요. 아기 이불은 밑에 깔아주는 요 같은 것도 있고 덮어주는 담요도 있고 작은 얇은 블랭킷도 있을 거고 외출할 때 뭐 블랭킷을 써도 되지만 겉사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아기 이불을 볼게요. 제품들은 뭐 브랜드마다 다양히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담요 같은 거를 깔고 아이 이불로 덮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게 될 경우에는 신생아는 너무 크죠. 그죠? 너무 크니까 신생아 때부터 아이가 더 클 때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예, 아이가 커도 어린이 되기 직전까지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 세 번 안 사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너무 크다 싶으면 이런 뭐 작은 요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덮어줘도 되고 속사개로 하고 아이가 더 커지면 큰 이불을 준비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요런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겉사개 종류예요. 거의 이불하고 똑같죠. 네. 여기 아이 머리 이렇게 해서 덮어서 나가고 카시트 같은 데다가 아이를 앉히고 위에 덮는 경우도 있고 뭐 아파트에서 어디 이동할 때 겉사개를 들고 아이를 감고 가는 경우 속사개 위에 겉사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되시고 아니면 그 정도로 지금처럼 춥지 않고 좀 여름이다 뭐 아니면 뭐 초봄이다 춤 이때는 요런 것들 블랭킷인데 얇은 거죠 비교적 요걸로 통해 가지고 이불 대용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절 바뀌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 보니까 만져보시고 브랜드별로 또 색상도 다 다르고 하니까 요는 바닥에 깔아놓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덮는 이불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원단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원단이고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를 깔아놓고 이렇게 재우는데 아이가 방수요가 있어요. 겉사기 밑에 핸드폰 보시면 방수요가 있거든요. 방수요는 말 그대로 방수를 시켜주는 거죠. 요 위에다가. 근데 아이들은 기저귀를 잘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갑자기 많이 배변을 보는 경우가 있고 오줌량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금방 갈았는데 또 오줌을 싸가지고 다 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불 빨래 다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래서 이런 방수요를 이불 위에다 깔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양면이 있고 단면이 양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 하면 푹신푹신하고 되게 부드럽고 오줌이 새어나오거나 뭐 분유나 뭐 여러 가지 오염이 돼서 할 때 요것만 걷어서 빨면 되잖아요. 이불은 그대로고 방수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몇 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이불 위에다 하시면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방수요까지 했고요.
바운서는 맨 끝에 있죠. 이거는 옵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 주는데 아이가 일단 편안하게 놀면서 잠이 들 수가 있고 그 엄마가 좀 아무래도 손발이 좀 자유롭고 하니까 이런 바운서를 신생아 때 아이가 몸을 막 잘 가누고 막 뒤집게 하고 막 기어다니면 여기 잘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생아 때 필요한데 이 기간이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장은 필요가 없어 아니면 너무 사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필요 없어 해서 안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써보신 분 너무 좋다, 너무 편하고 저거 없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짧은 거일수록 많이 사진 않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안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고 온도계, 습도계 당연히 우리 아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온도계, 습도계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보시고 습도도 유지해 주시고 체온계 당연히 필요하죠. 체온계는 뭐 수시로 이거 온도계, 습도계고요. 체온계는 또 3개를 준비했습니다. 브라운 체온계. 좋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3명한테. 그래서 체온계죠. 체온계. 수시로 당연히 아이 체온을 재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필수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히기, 식기기, 먹이기, 재우기 이렇게 4개 카테고리를 알아봤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2시 20분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외부에서 테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 산모님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곡을 2곡 정도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늘 하던 것처럼 편안하게 한 2곡 정도 듣고 이제 2교시 또 편안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길현봉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곡은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허림 씨의 윤학준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인데 가사에 보시면 하무무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매우 마음에 흡족하여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가사 음미해 보시면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곡 마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네, 두 번째 곡은 You Raise Me Up입니다. 네, 이 가사는 보통 힘내세요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이제 산모가 되셔서 몸도 많이 힘들고 이제 막 달리면 자는 것도 힘들고 네, 이제 활동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네, You Raise Me Up 골라봤습니다. 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s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till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asce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asce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asce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준비한 두 곡은 마쳤습니다. 혹시 앵콜 하시면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 나.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허락하소서. 좀 용기 좀 얻으셨어요? 너무 좋았죠? 자, 다음 시간 우리 재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놀이하고 나들이를 보도록 할 거예요.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그 다음에 뭐 기저귀 가방하고 뭐 놀이 종류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매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는 카시트만 모아놨어요. 뒤에도 카시트가 이렇게 있죠. 뒤에 있는 카시트, 또 앞에 있는 요 카시트들은 우리 신생아 전용 카시트예요. 그래서 신생아 전용 카시트하고 그 윗단계, 그래서 토들러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윗단계 주니어급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생아는 말 그대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보통 3, 4세까지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고 주변을 보니까 한 3세 이전에, 36개월 이전에 작아서 못 써요. 그렇지만 너무 큰 카시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작은데 카시트가 너무 커버리면 아이가 놀잖아요. 충격 시에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신생아가 필요하고, 이런 제품들은 보통 0세부터 36개월 또는 48개월까지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생아고, 신생아 카시트의 장점은
일단은 쿠션이 되게 좋다라는 거. 아이가 포근해야 되니까 쿠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너 시트들이 빠져요. 하나씩. 아이가 2개월, 3개월, 6개월 되면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럼 이너 시트 하나씩 빼면서 아이 사이즈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낮이도 아이 머리가 여기 있는데 좀 커면 머리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손잡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올리게끔 늘어나죠. 이렇게 크죠. 예. 그래서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요걸 다 빼면 더 큰 아이가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는 신생아 때는 카시트는 장착을 해놔서 이쪽이 앞이라고 했을 때 아빠가 여기 운전자가 있고 보조석이 있고 보조석 뒷자리 또는 아빠 바로 뒷자리 이렇게 두 군데를 뒷자리에 놔두는 건데요. 카시트는 절대 앞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뒷자리에 놔두는 건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게 되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뒤에서 충격이 오거나 앞에서 충격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돼요. 근데 반대로 디보기를 한 상태라면 괜찮죠, 충격이. 그래서 보통 아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신생아 때는 디보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보기만 하는 거고요. 계열수는 여기 써 있어요. 밑에 보시면 15M이라고 15months라고 돼 있어요. 예, 15months보다 컸을 때 이렇게 되고 안 돌아가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 놓게 되면 앞으로 안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5개월 보통 기준으로 보고요. 돌 전후까지는 무조건 디보기만 해서 장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누웠을 때 잠을 잘 때는 좀 더 눕혀서 잘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은 다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길쭉한 거는 일반 주니어용이라든지 저런 보시면 주니어용들은 아예 없어요. 이게 레그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이 카시트 자체를 등받이에도 안착을 시키지만 아이스픽스로 딱 물려놓기도 하지만 밑에 이것도 끄덕끄덕거리지 않게끔 밑에다가 발받침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차 높이에 맞게끔 내려서 딱 근처시켜주면은 양쪽에 한번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지지가 돼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부분 제품들이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리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제대로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그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신생아들은 지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를 태우려고 하면 옷도 입고 하면 부족하잖아요. 작을 수가 있어서 이 앞에 보면 보통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길게끔 넉넉하게 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태우고 벨트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결착시킨 다음에 꽉 눌러요. 딱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거고요. 그럼 너무 이제 헐렁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요때 맨 마지막에 이걸 당김으로써 아이 견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해 보이죠? 네,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스픽스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내 기준이에요. 해외는 2007년에 먼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차들 뒷자리에 보면 시트 엉덩이 모서리 끝에 보면 이렇게 핀이 두 개가 있어요. 쇠로 된 핀이 그걸 꽂는 거예요. 그거를 의자 밑에 깊숙이 집어넣으면 꽂아집니다. 1차적으로 고정을 시키고 2차적으로 레브 소프트를 잡아주면 카시트는 안전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한쪽씩 요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품은 2개씩 움직이거나 2개씩 움직인 다음에 다시 또 각도가 여기서 한 5도 정도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차량마다 SUV는 좀 서 있고 승용차는 눕혀 있고 뭐 그런 각도에 따라서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꽂은 다음에 깊숙이 밀어 넣으면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차량 등받이랑 양쪽을 똑같이 맞춰 놓고 고정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과 차량 뒷면이 딱 카시트와 겹치게 되니까 흔들리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카시트는 안전 검사를 다 받고 나오기 때문에 안전 검사는 굉장히 높아요, 기준이.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점은 엄마 아빠가 잘못 서치를 해서 이게 많아요. 뒤에 있는 걸 아이스박스를 잘못했다든지, 레그 서포트 했는데 이게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벨트를 3점씩인데 제대로 안에서 풀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숙달되는 과정을 하려면은 여러 번 해봐야 되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가장 좋은 거는 저희한테 설명을 듣고 제대로 듣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내려가 가지고 설치 다 해드려요. 해드리고 풀었다가 꼈다가 다 해드리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빠들 한 번 들으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해놓으면 잘 안 팔리겠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데 안 해봐서 낯선 것 뿐이니까. 그래서 장착을 좀 잘 해야 된다, 그거를 아시면 되고, 신생아용은 보통 36개월에서 48개월 이내만 사용해야 되니까, 아이가 더 크면 주니어용이나 주니어용 전 단계인 토들러형을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들러형은 발받침 레그 서포트가 없지만 안전벨트가 있어요, 토들러형은. 그리고 주니어형은 이런 안전벨트가 아예 없이 차량용 안전벨트를 쓰는 거예요. 시트만 주니어용으로 있고, 너무 작으니까 일반 시트에, 어른 시트에 앉으면 안전벨트가 목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통해 가지고 높이를 잘 받쳐주고, 안전벨트는 차량용을 직접 쓰는 게 주니어용이다. 이렇게. 참 쉽죠? 네. 저 유모차 쪽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모차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브랜드를 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깝고 제일 저기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설명하기 좋아서 일로 모시고 온 거고, 저 뒤에 가면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거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유모차는 역시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장 크고 가장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대신 쿠션이 좋고 안정성이 뛰어나고 프레임도 두껍고 바퀴도 두꺼운 디럭스형. 뭐라고요? 디럭스형. 예. 그리고 가장 바퀴도 가장 작고 프레임도 얇고 좀 가벼운 휴대용. 뭐라고요? 휴대용.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중간. 무게도 약간 중간이고 프레임도 약간 중간이고 바퀴도 약간 중간이고 휴대하기도 약간 좀 편하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절충형. 뭐라고요? 절충형. 그래서 우리나라 유모차 시장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여기 보시는 뭐 줄주든 뭐 부가부든 오이스터, 오르빗 다 마찬가지예요. 리안, 잉글리시나 다 마찬가지로 디럭스형이 있고 절충형이 있고 휴대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디럭스형을 2가지 모델, 뭐 휴대용을 2-3가지 모델, 이런 차이는 있어도 다 이런 거는 라인업이 있고요. 하나 굳이 더 얘기하면 오토폴딩의 3단 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접혀지면서 휴대하기 완전 좋은 거, 기내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기내 전용은 거의 모든 항공사의 기내용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 이 휴대용은 항공사마다 좀 타이트한데, 무게가 타이트하거나 부피가 타이트한 데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되긴 돼요. 휴대용은 대부분 갖고 나갈 수는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다. 하지만 기내 전용으로 만든 거는 거의 모든 항공사 규격을 맞춰서 나온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디럭스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생아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가요. 나가면 울퉁불퉁한 요철도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길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이 노면에 모든 충격과 이런 것들을 유모차로 다 전달을 통해 가지고 아이한테 데미지가 가게 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어리고 뇌 형성 발달 안 되는데 계속 흔들리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충격이 보호가 되게 바퀴도 크고 쿠션 들어가 있고 에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디럭스형을 신생아 때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용 디럭스 제품이고요. 당연히 유모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과 기능들을 다 탑재해서 3점식, 5점식에다가 쿠션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큰 바퀴에다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보통 디럭스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점은 접어도 많이 접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외출하고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뭐 마트나 이런 데 왔다 갔다 접을 일이 없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엄마 혼자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거실 앞에다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 이렇게. 그런 건데 어디 나들이 가고 내렸다 올렸다 엘리베이터 풀었다 계단 접었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아빠한테 들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럭스형은 엄마가 편하다기보다 아이가 엄청 편한 거. 그리고 신생아형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고 휴대용은 엄마가 편한 거. 예. 그럼 이 정도면은 아이가 몸도 잘 가누고 쿠션도 견디고 이렇게 최소한 돌은 지나야 되겠죠. 최소한 신생아 때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신생아 때는 이게 필요가 없고 이게 필요한 거고. 근데 신생아 때 어떤 분은 이거 처음부터 신생아 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랑 이거랑 쿠션 차이는 엄청 많이 나겠죠. 당연히. 신생아는 부드러움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완전 신생아한테는 절충형도 사실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럭스형을 신생아 때 해다가 돌 지나고 하면 부피도 애가 부족할 것 같고 너무 무겁고 하면 절충형으로 이거 팔고 중고로 팔고 넘어와도 되고 아니면 이거 건너뛰고 이걸로 넘어와도 되고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다가 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사용하시면서 사이드로 요거는 뭐 집에 놔두고 요거는 차에 넣어놓고 아니면은 요거 간단한 외출이나 뭐 이럴 때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이 필요가 없으면 같이 사용하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형 같은 경우는 이거의 장점도 좀 취했지만 이거의 장점도 좀 취한 거 너무 약하진 않고 어느 정도 좀 프레임도 좀 있고 무게도 좀 나가지만 아이도 쿠션도 좀 잘 받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절충형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특히 디럭스형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 6개월 전까지 뭐 한 3개월, 4개월 이럴 때는 앉아있기도 사실 무리예요. 이게 시트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트형 말고 여기 보시면 배시넷 모양이 있어요. 저렇게 누워 있는 것을 배시넷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회사 제품은 요걸 구매하면 배시넷하고 시트형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안방에 거실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눕혀가지고 놀고 잠도 재우고 하다가 이걸로 나들이도 슬슬 나가다가 아이가 커지고 몸도 가누고 하면 이걸로 옮겨 태워서 이제 끄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브랜드는 동시에 구매가 안 되니까 추가 구매를 통해 가지고 세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배시넷이 필요한 경우는 신생아 때 아이를 눕혀서 다닐 수 있고 이불이나 이런 것도 다 많이 넣을 수가 있어서 되게 편리해요. 대신 휴대하기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거의 나들이 안 할 거야 바쁘고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거의 집에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가 하면 굳이 필요는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아기띠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종류별로 또 가져왔어요. 우리가 아기띠 하면 맨 처음에 슬링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매는 게 있고 그거는 짧은 시간 잠깐 사용하는 거고 대부분이 이 아기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기띠는 일반적인 모든 아기띠 말하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그냥 아기띠. 허리에 잡아주고 무게를 어깨에 잡아주는 이런 일반 아기띠고요. 이 아기띠 말고 보시면 힙시트라고 있어요. 힙시트. 힙시트는 우리 아이가 여기 허리춤 이쪽 위에서 앉아가지고 버텨주는 거죠. 버텨주면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신생아는 안 돼요. 몸을 못 가르기 때문에 신생아는 안 되고 좀 컸을 때 하고 여름에 이거 위에 걸 지퍼로 풀러가지고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힙시트형 아기띠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 아기띠는 종류가 다르니까 둘 다 그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뭐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힙시트는 신생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있어요. 회사마다 이 제품은
요걸로 갈아주면 힙시트, 그냥 차시면 아기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풀었다가 다시 했다 조립하고 두 개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기띠도 착용하시면, 아기띠는 뭐 엄마가 이동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그죠? 예, 꼭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유모 착하실 때 아기띠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들이 할 때 나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체크를 했고요. 기저귀 가방 당연히 기저귀하고 뭐 분유하고 여러 가지 넣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서 적어봤고요. 적어봤고, 그 다음에 치아 발육기예요. 치아 발육기. 치아 발육기는 왜 필요하죠? 이가 막 이제 간지럽고 나오고, 그죠? 그때 이렇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던져주면 물고 빨고 하면서 치아 발육기 당연히 몇 개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개월에 따라 3개월 보통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공갈적 꼭지 몇 개는 있어야죠. 맨날 잊어버리고 막 떨어지고 또 닦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아이 물려주면 조용합니다. 그죠? 예. 공갈적 꼭지 필요하고, 딸랑이도 몇 개 있어야 되겠죠. 두세 개 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이가 소리에도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기 체육관이라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누워가지고 막 소리도 나고 알록달록 나오고 모빌도 되면서 장난 노는 거 노는 거, 체육관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노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뛰어놀 수 없다 보니까 누워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이에요. 모빌 이런 식으로 뭐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뭐 소리도 나고 뭐 돌아 회전하기도 하고 뭐 컬러풀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흑백 이 필요한 건 아시죠? 컬러를 못 보니까 흑백을 했다가 중간에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빌입니다. 그래서 나들이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모용품으로 넘어갈게요. 산모용품은 되게 간단해요. 산모님들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짚어볼 수가 있어요. 산모용품은 임산부니 비타민하고 그다음에 패드나 보호대, 손목 보호대, 수유 브라 패드, 복대라든지 튼살크림, 유두크림, 자욕대야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요것들은 사모님들 취향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겠죠. 일단은 엽산은 언제부터 먹죠? 임신 전에. 왜요? 네? 뇌 형성 발달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이제 아이를 준비하기 전부터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드셨으면은 임신한 사실 알부터 바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엽산하고 철분 당연히 드시고, 종합 비타민 안에 이제 보통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종합 비타민 같이 이렇게 챙겨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엽산은 보통 한 뭐 임신 전부터 13주, 뭐 15주 이렇게까지는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모용 패드죠. 산모용 패드. 우리가 산모용 패드도 이렇게 따로 팔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목, 발목 보호대. 막 손목도 아프고 시끈하고 그러죠. 네, 서럽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모용 복대도 또 있으시면 좋고요. 손목 보호대, 수유 브라, 그다음에 산모용 복대, 그다음에 수유 패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흡수 잘 되는 것들 좋은 제품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준비해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영양제들 또 준비해 놨어요. 솔가 유명하죠. 네, 이런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튼살 크림 아까 말씀드렸죠. 태안이라든지 다른 제품들 많은데 튼살 크림 바른 거 안 바른 거 엄청 차이 납니다. 정말로. 예. 꾸준하게 귀찮아도 발라주시면 나중에 전혀 누가 뭐라 해도 애 안 난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원하시죠? 예. 꾸준히 발라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두크림도 필요하시면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욕대란 준비해봤는데 뭐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안 하셔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죠. 뭐 쑥인데 쑥 같은 거 넣어서 자욕도 하고 이런 게 또 되게 산모 용품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옛날처럼 어렵게 준비할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준비하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산모용품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직접 등록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 카테고리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거나 리스트에 없거나 아니면 산모님들이 개인적으로 난 이게 또 추가로 필요해 하면 거기다가 이름 적어서 저장할 수 있게끔 직접 등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등록까지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목 넘어가죠? 제목이 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모교실 와가지고 저장한 거니까 산모교실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집에 가서도 오늘 저랑 같이 하면서 저장한 게 다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수정 눌러서 뭐 수량 체크하시고 변경하시고 직접 등록할 게 있으면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다 마쳤고요. 오늘 뭐 힘드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했는데 끝나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으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부터 경품을 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경품 추천은 거의 이제 물반 고기반이죠. 네, 다 가져가실 겁니다. 네. 1등 다이치 올인원 360 아이 사이즈 정상가 얼마죠? 89만 원입니다. 89만 원짜리. 그 자리에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대신 사진은 찍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등은 유팡 플러스 LED 젖병 소독기 정상가 31만 9천 원입니다. 31만 9천 원. 한 분한테 또 드리고 브라운 체온계는 세 분한테 드립니다. IRT 6520이라는 여기 다 보내드렸죠? 유인물 여기 있어요. 세 명한테 드리고 블루래빗 토이북이 있어요. 이거 스텝 1인데 유아 발달 시기에 맞춘 우리 아기 첫 토이북이죠. 토이북. 이거 5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저희가 경품 추첨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방문하신 우리 산모님들 핸드폰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문자가 미지톡톡에서 드리는 5만 원권 쿠폰인데요. 5만 원권 쿠폰인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 다산점 베네피아에 오면 그냥 5만 원을 빼드립니다. 네, 요 베네피아에서 또 행사를 하고 뭐 추가 사은품이 나가는데 거기다 딱 5만 원을 딱 투척하시면 국내 어디보다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 번은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문자로 다 발송이 될 겁니다. 받으셔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사은품 추첨은 맨 먼저 토이북부터 블루레비 토이북부터 드리겠습니다. 5분을 동시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보시면 번호를 딱 들고 저한테 오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쭉 5분 동시에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와서 그냥 계속 서 있으면 좀 불편하시니까 쇼핑백 하나 다 주세요. 이거 공 놔둘 거예요. 잘 보입니까? 네네. 됐죠? 로또 당첨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5분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10번. 네, 나오세요. 10번. 두 번째는 5번. 네, 나오세요. 세 번째는 14번. 14번. 네, 나오세요. 16번. 네, 나오세요. 자, 9번.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나오셨어요? 번호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10번. 아, 괜찮습니다. 믿고 가죠, 우리끼리. 믿고 가도 되죠? 예, 믿고 가도 되죠? 자, 이거. 안 무거워요. 절대 안 무거워요. 예. 잠깐 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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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과 박스에 5만원짜리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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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요? 여기요? 손 한번 흔들어 줄게. 뭐예요? 네. 네, 박수! 네. 다음은 브라운 체중계 3분입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이제? 네? 네. 브라운 체중계 3분. 네. 브라운 체중계 3분. 먼저 첫 번째. 눌러요. 자, 3분입니다. 브라운 체중계 8번. 네, 나오세요. 2번. 나오세요. 12번.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브라운 체중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네,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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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네, 네. 뭐 잘 모여요? 잘 모였어요? 네, 박수.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딱 2분 남았죠? 오늘 유팡 플러스 젖병 소독기. 이겁니다. 유팡 소독기. 네. 소독기. 색상은 여기는 하얀색만 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색을 골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시원하게 드려요. 네. 후기 좀 잘 달아주세요. 네. 시원하게 드립니다. 원하는 색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네. 유팡 소독기. 이거 무거운데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옆에 서주시기 하면 돼. 사진 찍을 때. 네. 자, 유팡 소독기 당첨자는 눌러요. 11번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유팡 소독기 당첨자분하고 그 대망 1등 다이치 당첨자분은 잠깐 남으셔야 됩니다. 주소도 적고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앞에 한번 봐주시죠. 좋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박수. 네. 다이치 카스트입니다. 다이치 카스트, 신생아용이죠? 딱 필요한 겁니다. 딱 필요한 거. 네. 딱 필요한 겁니다. 혹시 이 카시트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다 필요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죠? 네. 한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요? 못 누르겠어. 대망의 1등 다이치 카시트 당첨자는 4번입니다. 4번 나오세요. 와. 네, 1등은 번호 확인해야 됩니다. 1등은. 네. 4번.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좋죠? 잠깐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웃고는 있지만 무거워가지고요.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 모두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드렸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만 원권 또 상품권 다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사용하셔서 또 필요한 거 또 싸게 또 저렴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또 참석 잘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막연하게 아직 20주밖에 안 돼서 뭘 사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와서 직접 물건도 보고 하니까 좀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 설명도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머릿속에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없었고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튼튼아, 우리 굉장히 어렵게 만났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도 하고 싶고 튼튼이 만날 날만을 하루 손꼽아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태명처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곧 만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왔어요. 원래는 오늘 그 다른 산모교실도 가봤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뭐랄까 그 영업이나 이런 불편한 점들이 좀 많았었는데 미래토톡에서 하는 거는 딱 필요한 것들만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산이라 사실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콕콕 집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찰떡아 건강하고 항상 엄마가 얘기하지 엄마가 배에 대고선 얘기하는 말 건강하고 현명하고 바른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찰떡이한테. 안녕하세요. 사실은 충동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내용이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유익했고 그 출산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 설명도 좋긴 한데 추가로 와서 설명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